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간내 꼬마,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시게요. 아유, 해가 중천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현실 네. 공포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소소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소소하게 사람이 싫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네. 네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를 옮기기 전 예전 브랜드 때 교육을 받으러 간 동기들이 꽤 있어요. 연락처를 교환한. 근데 그 친구들이 많이 거의 다 퇴사를 했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연락을 해요. 연락 가끔 올 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 아직 현직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뭐 누가 차 사면 연락 좀 해라 이거죠, 저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이렇게 쭉 하다가 저보다 동생이긴 한데 그 동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이때가 한 2010년도쯤의 이야기고 이 당시에 늘 그랬으니까 똘비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똘비 같은 경우는 인생이 어땠냐, 일단은 3살 때쯤 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받고자 아예 외국으로 나간 케이스고요. 아버지가 굉장한 재력가세요. 돈이 좀 많으시고 네. 일평생 고생이란 거를 0.01g도 해본 적이 없으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말만 하면 아는 유명한 대학교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애예요. 엘리트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 똘비 같은 경우가 어땠냐, 엘리트도 종류가 많아요. 변호사도 있을 거고 의사도 있을 거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일단은 일을 하셔야죠, 먹고 살려면. 근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비는 인턴도 했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이런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인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대 후반에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선택하게 된 직종이 신차 영업사원이었어요. 막말로 신차 영업사원들 뭐 집에 황금 두꺼비 쌓아놓고 있으면 이것처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터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 브랜드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쭉 이제 영업을 하는데 막상 영업 조직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치열한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함이 똘비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좋은 자극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재밌어요, 똘비가. 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파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엄청 부러워도 하고 치켜 세워주기도 하고, 똘비한테 뭐 한 달에 얼마를 버나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나 인턴 할 때랑 다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 만큼 돈을 버네? 와, 이거 신기하다. 재미를 붙인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1년 반쯤 다녔을 때는 거의 매장에서 독보적 탑이 돼버린 거예요, 똘비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굳이 어느 정도 내가 재력이 있는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매장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들 알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대 후반의 남성이 혼자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비싼 동네. 눈치는 다들 채고 있었고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그만큼 실적도 좋은 친구였기에 주변에서 부러워하기도 했었고 시기도 좀 있었고 이런 그냥 괜찮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똘비가. 근데 하루는 오늘이 전체 회식을 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회식을 딱 소집을 하게 되면은 영업사원들이 진짜 큰일이 아니고서야 무조건 다 모여야 돼요. 근데 똘비가 일정을 쭉 보내다가 5시까지 전원 일단 매장으로 와라 라는 아침에 공지가 있었고
한 5시가 좀 못 돼가지고 이제 매장으로 향하고 있었대요. 쭉 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어디 자동차입니다 하고 받으니까 아, 저기 미안한데 내가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인데 현장 차도 필요하고 내 거 차도 필요하고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만 빨리 좀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냐. 우리 직원들도 좀 물어볼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냐 그러니까는 아니 뭐 전단지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전화한 거다. 열심히 하는 그런 분 같아서. 그러니까는 똘비가 전단지 사람 싸서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하는 건 아니었고. 아 그러시냐고. 그 위치가 어딥니까? 그러니까는 위치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매장에서 출발하면은 차로 한 40분 거리? 그렇게 멀지 않았대요. 이 정도면 갈만하겠는데? 뭔가 이제 좀 아쉬움이 남죠? 그래가지고 고객님 오늘 제가 조금 일정이 있어서 근데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뵈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기다린다고. 안 된다. 지금 당장 와라. 성격이 좀 급하시더래요. 근데 이런 류의 고객분들을 저도 상당히 많이 봤고 일정을 미룬다? 그건 내 손을 떠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팀장님 저 똘비인데요.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상담 하나만 마치고 제가 회식 자리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야 너만 차 파냐? 나도 차 팔고 다 차 팔아 임마. 그 일정 하나만 네가 조절 못하고 임마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말만 그렇게 하지 뭐 간다는 사람 못 붙잡으니까 일단은 뭐 욕을 먹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쿠사리 한번 살짝 먹고 전화 끊고 그쪽으로 향한 거예요. 쭉 이제 목적지에 가 보니 조금 상당히 변두리 쪽에 빌딩을 한 70% 정도 지어놓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더래요. 네. 지상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주변에는 뭐 별다를 게 없었고 딱 차 가지고 현장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썰렁하니 아무도 없고 다만 옆에 차만 2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맞나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선생님 저 여기 말씀 주신 곳에 왔는데 여기 현장 맞지요? 그러니까 아 잘 왔다고 지하 1층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알겠습니다 하고 서류 가방 챙겨가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딱 내려가 보니까 불이 쫙 켜져 있더래요 지하에. 거의 다 지어놓은 건물이구나 하고 이제 지하 1층 내려갔더니 왼쪽 오른쪽으로 복도가 이제 쫙 갈라져 있고 오른쪽 복도로 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복도를 딱 돌아서 보니까 저 끝에 방 쪽이 좀 더 불이 좀 환하게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끝까지 쭉 걸어가가지고 빼꼼하고 고개를 내밀고 보니까는 거기에 남자 3분이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기 땡땡 자동차 전화 받고 왔는데 여기 혹시 맞으신가요? 그러니까는 아 여기 맞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어떻게 생겼냐면 현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마치 여기는 창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책상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막 쌓아놓은 식으로 책상 몇 개 있고 철제 의자 몇 개 놔져 있고 책상이라고 보기에도 뭐한 그러니까 탁자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런 게 하나 가운데 놔져 있고 되게 어수선하게 생겨 있더래요. 현장이어서 이제 그러겠죠.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여기 그 철제 의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았대요. 이렇게 보니까는 50대로 보이시는 남성분 1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 2분 이렇게 딱 3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한테 이제 전화한 게 50대 이분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 전화 주신 분이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앉으면서 옆에 있는 2명한테 야 니들 가가지고 오늘 일 하던 거 그 마무리 좀 잘 깨끗하게 해놓고 나 잠깐 얘기 좀 나눌라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예 사장님 하고 2명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대요. 뭐 저희 회사 차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좀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를 좀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아까 일하러 나간 남성 한 분이 들어오더래요. 다시 그러면서 사장님 죄송한데 진짜 깜빡하고 자재를 하나를 제가 좀 안 갖다 놨네요. 죄송해요 사장님 하니까는 사장님이 상담하다 말고 뭐? 그러더래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있어, 없어, 이 새끼야. 야, 이거 오늘, 작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 너야 정신 있어!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괜히 똘비는 상담하다 말고 뻘쭘하죠, 되게. 예. 그래가지고 조용히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야, 일단 가가지고 하던 일도 마저 하고 있어. 일단 시간이 급하니까 내보내더니, 저기, 똘대리, 정말 미안한데요. 잠깐 한 20분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내가 후딱 자지 하나만 좀 사가지고 올게. 저 대가리가 하면서 나가더래요.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앞에 책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똘비가 이 방에 들어올 때, 그 30대 남성분 한 분이, 프링글스 작은 사이즈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코에 갖다 대고 있었대요. 코에 갖다 대고 되게 소중하게 긁면서도 이렇게 되게 즐겁게 그걸 이렇게 만지고 놀고 있었대요. 본인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별다를 게 이렇게 쭉 없어 보이고. 한 5분, 10분 지나는데, 심심하죠, 똘비도. 뭐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으로 지금처럼 많은 걸 할 수 있던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사무실 구경을 한 거예요, 똘비가. 근데 뭐 벽에 붙어있는 것도 없고 그냥 프링글스가 그렇게 맛있나? 이 양반은? 하면서 프링글스 통을 이렇게 들고 살짝 흔들어 봤대요. 그랬더니 과자가 이제 안에 꽉 차 있으면 묵직할 건데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안에서 뭐가 사그락사그락 탁탁탁 하면서 소리가 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통을 열었대요. 프링글스 통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보는데 갑자기 악취가 코를 탁 찌르더래요. 이게 뭔 냄새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심상치가 않더래요. 좀 큰 사이즈는 엄지손톱이었던 것 같고 되게 조금 작은 사이즈는 새끼발톱이었던 것 같고 이런 손발톱이 좋기 한 3, 40개는 돼 보이더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 끝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게 살점이지 않을까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더럽잖아요, 이게 보는데. 아무리 몇 번을 다시 봐도 이거는 뭐 못이라든가 피스라든가 이런 자재가 아니고 분명히 사람 손톱이더래요. 발톱이고. 왜냐면은 매니큐 칠해져 있는 것도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뚜껑을 닫아서 원래 자리에 놨대요. 조용히 놓고 그 밑에 서랍을 하나 열었대요. 살짝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안에 신분증 같은 것들도 여러 개가 있더래요. 예? 근데 이런 현장 사무실에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손톱은 이건 아니지 않나 싶더래요. 이게 다시 조용히 본인 자리에 앉았대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데 느낌이 영 좋지가 않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도 쪽을 이렇게 내다봤대요. 그랬더니 계단이 있는 바로 옆에 방에 불이 좀 환하게 켜져 있더래요. 저기서 무슨 작업을 하나? 느낌이 더러운데? 내가 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는데 본인이 들어올 때 좌우를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복도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똘비가. 근데 첫 번째 방도 본인이 얼추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방에는 아무런 자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1층에도 하다못해 시멘트 포대가 됐던 뭐 삽이 됐건 이런 연장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 뭔가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자재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작업을 한다는 거지? 그냥 갈까? 그냥 갈까? 하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뚜벅뚜벅 들리더래요. 걸어오는 소리가.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대요. 그냥 본인도 이게 뇌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좀 얼어 있었대요. 그랬더니 쓱 한 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기다리시나 봐요. 좀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서랍을 열더니 뭘 들고 나가더래요. 근데 뭘 들고 나가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수영장에서 쓰는 물안경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쓰는 물안경 2개를 들고 나가더래요. 오호. 근데 나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고글 같은 걸 쓰고 작업할 수 있잖아요. 페인트 같은 걸 뭐 벗겨낸다든가 뭐 그라인더질을 한다든가. 근데 뭐 물안경을 쓰지, 보안경도 아니고. 뭐 원가 절감에 뭐 극치를 보여주려고 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참 찜찜하니 너무 느낌이 많이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자 너무 느낌이 무섭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이런 기능을 쓰는 차들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리모컨 타입으로 튜닝해가지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시동도 걸고 지금 핸드폰으로 하지만 그런 거 아시죠? 액정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삐리릭 하면서 시동 걸렸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매지카 이런 키. 그때 똘비가 영업으로 쓰는 차는 그런 걸 튜닝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일단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가지고 리모컨을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삐릭 하면서 이제 자기 차가 이제 시동이 걸렸다고 양방향 통신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시동은 좀 걸어놓고 가자, 조용히 나가자 해가지고 주섬주섬 서류 가방을 챙겨가지고 일어났는데 다시 발소리가 뚜벅뚜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기서 저라면은 그냥 잠깐 차에 뭐 좀 놓고 왔어요 나갈 건데 이게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조금 정상적인 판단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본인도 이제 몸이 어니까 다시 서류 가방을 내리고 철제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바로 들어오겠죠. 들어와가지고 아유 너무 오래 기다리시네. 아이고 위에 차 시동 걸렸길래요. 뭐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바쁘신 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 저기 근데요 저기 그쪽 회사 차 중에 뭐 돌비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돌비 시리즈 잘 나가죠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사장님 모르게 그 차도 좀 한 대 제가 좀 사려고 하는데 살 때 뭐 서비스 좀 뭐 이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별거 아닌가 하면서 일단 대답은 해야 되니까 대답은 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사장님 모르게 전화통화 한번 하시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그랬더니 잠깐만 아이고 내 핸드폰이 저쪽 방에 있네. 제 거 핸드폰에다가 전화 한 통만 걸어주셔 제가 전화하려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낸 거예요.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011 뭐 하는데 핸드폰 탁 낚아채더래요 앞에서. 똘비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을 딱 낚아채더니 아니요 잠깐만 나 전화 한 통만 쓰고 올게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버리더래요. 똘비가 이제 머릿속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여기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 나 여기 지하에 묻힐 것 같다. 핸드폰 까짓 거 새로 사면 돼.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도 그냥 놓고 바깥으로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간 거예요.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때만큼은 구두를 벗을까 말까 고민도 했었대요. 천천히 걸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계단 바로 옆방에 있으니까 이 방만 넘어가면 되는데 인제서야 조금 뭐가 감이 오는 거예요. 저 끝방이 계단 옆에 방이 저기가 지금 뭐 경비실 같은 개념이구나. 방 위치 죽여주네. 거기 옆으로 이렇게 쓱 반쯤 왔을까? 그 안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뭔 소리가 들리니까 본인도 모르게 복도 한복판에 멈춰 섰대요. 멈춰 서가지고 지하고 소리가 좀 울리니까 쏙닥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눈이 좋겠지? 눈으로 하자. 다리 쪽은 야 힘들어. 다리 힘이 세니까 힘들다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거기 얼어가지고 못 지나가겠구나 이 생각도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발소리를 죽이면서 끝방으로 들어갔대요. 다시. 왜 끝방으로 들어왔냐? 책상들 막 쌓여져 있는 거 한쪽에 스패너, 알루미늄 스패너 큰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올려진 게 머릿속을 스친 거예요. 똘비가. 저거라도 내가 일단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조용히 발을 죽이고 가가지고 스패너를 주워 들은 거예요. 주워 들어가지고 서류 가방에다가 안 보이게 살짝 낀거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먼저 부르자. 저기요 하면 한 명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제끼고 나가자. 핸드폰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어문 소리 하면은 그래가지고 딱 서류 가방에 거 넣어놓고 복도에다 놓고 저기요 핸드폰 좀 주세요 저기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다시 넣고 이번에는 안 앉고 철제 의자에 본인 거 서류 가방을 올리고 서류 가방에다가 손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스펜을 손으로 잡고 기다렸대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통화할 일 있으니까 핸드폰 좀 주시죠. 그러니까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아까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제 거 핸드폰은 좀 주시죠. 그러니까는 되게 진짜 되게 비릿한 웃음을 짓더래요. 엄청. 저 핸드폰 어디에 있어요, 제 거? 그러니까는 저 끝방에 있다고. 그러니까 핸드폰 왜 안 주시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앉아 있어. 글도래요. 이제 반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나갈란다고. 그래가지고 그 손을 넣은 채로 서류 가방 안에도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막 같은 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꾸 이제 들면 서류 가방에 같이 들리잖아요. 서류 가방을 들고 저 일단은 저 좀 나가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나가면서 제 거 핸드폰을 챙기려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러면서 무작정 복도로 그냥 나간 거예요. 긴장감은 머리 끝을 향해 있고 몸에서 아드레날린은 진짜 끝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똘비가. 이러고 이제 돌아서서 딱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더래요. 딱 본인 뒤에서 또벅또벅 하면서 똘비가 머릿속으로 내 계획이 이게 아닌데 지금. 근데 거기서 무턱대고 이걸로 찍어버릴 순 없잖아요. 사람을 지금. 복도를 이제 반절 좀 넘게 갔을까? 계단 옆 방에서 나머지 한 명이 싹 나오더래요. 앞으로 뒤로 지금 한 명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거 핸드폰 어딨죠? 그러니까는 이쪽 방에 있어요. 들어가서 갖고 가시죠.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예 하고 딱 끝방 그쪽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바닥을 이제 뭔 시공을 본인들은 하려고 했다고 하겠지만 비닐 같은 걸 좀 깔아놨더래요. 살짝 큰 사이즈도 아니고 되게 작은 사이즈를 몇 개 깔아놨더래요. 그걸 보는데 이게 생각을 하고 자시고 오해고 자시고 뭐 이게 아니래요. 그냥 서류 가방을 던지면서 서류 가방 안에서 스패너만 주워 들어가지고 계단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똘비가. 두다다다다닥 뛰어나가니까 이제 두 명이 당황했는지 막 같이 달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와이셔츠 마이 위에 외투 뒤에를 잡혔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냥 스패너를 휘둘러 버린 거예요. 휘둘러 버리니까 한 명이 머리를 맞아버린 거예요. 맞고 하면서 한 명이 나가 떨어지고 막 더 올라가는데 나머지 한 명이 똘비 손에 그게 들려있는 걸 보고 따라오다 말고 뭔가를 주소로 막 들어가더래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똘비가 탁 쳐놓고 계단을 이제 90도를 꺾으니까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 나머지 한 명이 뭐 주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전력을 다해가지고 본인 차로 달려갔죠. 본인 차에 가가지고 시동은 걸려 있으니까 딱 달려가가지고 삑삑이 눌러갖고 차 시동하고 그냥 바로 악셀 끝까지 밟고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똘비가. 핸드폰도 일단은 잊어먹었고 뭐 서류 가방도 잊어먹었지만 그런 거 0.01도 안 아깝고 일단 나가가지고 이거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고를 했대요. 나가자마자. 신고는 했는데 이게 모양새가 되게 좀 웃겼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똘비가 다쳐요. 지금. 이 두 명은 뭐 그럴 의사가 1도 없었는데 내가 혼자서 오해를 하고 사람을 지금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똘비가. 네. 근데 똘비는 어차피 그건 머릿속에 없었대요. 왜? 까짓 거 합의금 주고 그러지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서 신고를 일단 해놓고 일단은 똘비는 집으로 바로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손을 씻는데 손이 달달달달 떨리더래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에 쓰던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내일 아침에 개통을 하든지 새로 하나 사든지 하면 되고 이럴 땐 내가 집 전화 안 놓은 게 뭐하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부랴부랴 어머니 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신고까지 다 해놨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쪽 분들한테 좀 더 꼼꼼하게 일을 잘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전화까지 다 넣어주셨대요. 인맥 동원해가지고 일단 거기까지 다 해놓고 부모님 집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핸드폰을 새로 개통을 하나 해가지고 출근을 한 거예요. 똘비가. 이제 출근하자마자 뭐 이게 무용담은 아닙니다만 썰풀 게 지금 하나 생겼잖아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어제 갔다가 나 뒤지는 줄 알았다. 진짜. 이거 오해 아니다. 이건 오해 아니다. 걔네들 눈깔이랑 이런 거 봤으면 다들 그런 말 못 하신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 직종이 가끔 이렇게 미친놈 만나면은 큰일 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쭉 했대요. 근데 똘비가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뭔가 하나 캐치를 했어요. 팀장만 안 웃어요. 팀장만 웃질 않더래요. 얘기를 하는데.
일단 똘비가 최대한 내색을 안 하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리액션이 팀장만 달라요. 이게 눈에 보이더래요. 똘비가. 뭐지?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본인 사무실에 이러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정말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다가 매장 쪽으로 갔대요. 매장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팀장님이 그날 매장에 계셨대요. 팀장님은 당직이세요? 오늘 내가 당직이다.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매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객들 앉으시라고 소파 같은 거 놓잖아요. 소파 한쪽에 앉아가지고 괜히 좀 이렇게 있었대요, 똘비가. 네.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되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더래요. 괜히 원래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붙잡는 성격도 아닌데 핸드폰만 이렇게 하고 있고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더래요, 똘비가. 왜 그러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대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핸드폰을 데스크에다 놓고 손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나가더래요. 똘비가 쓱 가가지고 팀장의 핸드폰을 훔친 거예요. 훔쳐가지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변기 있는데 문 닫아놓고 팀장님 거 핸드폰을 열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래요. 근데 똘비는 팀장님 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삑삑삑삑 해가지고 열어서 문자랑 통화 내용을 좀 본 거예요. 보는데 일단 문자는 되게 깨끗했대요. 문자는 되게 깨끗했고 통화 내역을 보는데 011 뭐뭐뭐의 뭐뭐뭐 번호가 건 게 하나가 있고 받은 게 하나가 있고 받은 게 하나가 있더래요. 근데 이 번호는 똘비는 모르는 번호예요. 처음 보는 번호였는데 일단은 그 번호를 좀 메모를 했대요. 본인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다시 화장실에 나왔더니 아직 팀장님은 열심히 차 옆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핸드폰을 다시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똘비가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본인 핸드폰으로 할까 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가가지고 사무실 전화로 그 011 그 번호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가 뜨더래요. 되게 수상하잖아요, 이게. 어저께 걸고 받고 했던 번호가 하필이면 왜 오늘은 없는 번호일까? 아, 이거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더 점점 세해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차를 본인 거 차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는 차 하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매장 옆에다가 대놓고 팀장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제 퇴근이 그 당시에 이제 저녁 9시였대요. 저녁 9시가 되니까 매장에 불이 타다닥 꺼지고 팀장님이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차 옆에 서서 그냥 있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한 진짜 30-40초 지났는데 어떤 남성 한 분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만나더래요, 팀장님하고. 그 남성이 누군가 봤더니 그 50대 그분이시더래요. 야, 이거 뭔 짜웅이 있었구나. 팀장하고 짜웅이 있었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나가기엔 쩔려요, 지금 똘비가. 차 안에서 진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말소리는 안 들리고 둘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얘기 나누고 딱 돌아서서 그 50대 양반은 갈 길 가더래요. 네. 그리고 팀장도 차를 타고 출발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럼 어디로 가나 해서 따라가 봤는데 네. 딴 데 간 건 아니고 팀장은 본인 집으로 가더랍니다.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고민을 밤새도록 했대요. 네. 이거를 일단은 추가로 내가 신고한 곳에다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네.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받았대요. 아, 예, 팀장님. 그랬더니 야, 똘비야. 예. 그러니까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전화를 했다.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오해요? 무슨 오해요? 그러니까 네가 어제 전화 받고 상담했다는 그 50대 그분 있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 아시는 분이다. 한 다리 건너가지고 글도래요. 너 지금 도둑이 제발 저리는구나. 아, 그랬어요? 지금 어딨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분도 지금 야 난감한가 봐. 그 밑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네가 지금 걔네들 때린 거라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뭐 제가 때리긴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그랬다니까요. 나머지는 뭐 경찰에서 다 밝혀주겠죠, 팀장님. 팀장님 너무 걱정 마셔요.
아, 그분하고 아시는 사이였구나.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추가로 이거는 좀 제보를 할게요.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뭐 진술해줄 거 있으면 진술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래, 당연히 내가 말할 거는 말해야겠지. 알았어, 내가 그럼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똘비가 팀장님은 뭐 전혀 연관된 거 없으신 거 맞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팀장님이 야, 나 그날엔 막 회식 가가지고 막 회식하느라고 술 먹느라 바빴던 사람이야. 너는 참, 내가 뭐 나가서 말할 거 있으면 다 말하려니까 뭐 그런 걱정이 들랑 하들 말어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더래요. 전화를 끊고 본인하고 좀 그나마 조금은 친하게 지냈던 한 2살 위에 선배가 있었대요. 전화를 했대요. 아, 선배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한데 어제 회식할 때 우리 팀장님 뭐 조금 슬퍼 보이거나 불안해 보이거나 그런 거 있었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팀장님이 나이트까지 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업되고 좋아 보여서 나이트까지 다 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일단은 똘비는 이렇게 사건이 우야무야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오히려 똘비가 뭐 돈을 좀 물어주려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직원들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 사장도 아니, 내가 오늘 저기 아침에 인력실 가가지고 사람 몇 명 사온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뭐 그 사람들이 뭐 해를 가한 것도 없고 오히려 두드러 맞았다는데 지금 찾을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배째라로 나왔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똘비는 그 팀장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퇴사를 하게 된 얘기인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그 동생네 사무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무실 옛날에. 지금까지 이 얘기는 똘비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팀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똘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직원들이 기억하는 똘비는 어땠냐? 네.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 없는데 보통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통장에 뭐 한 5천도 없어? 야, 어떻게 사냐? 야, 다른 일 찾아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직원이 고객을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하고 뭐 여차저차 상담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옆에서 고객 번호를 이렇게 받다가 똘비가 전화를 해요. 네. 아, 내가 뭐 매립을 하나 해주겠다. 내가 뭘 더 해주려니까 나랑 차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낚아채먹는 놈이었어요, 똘비가. 고객들한테는 그럼 잘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똘비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뭐 고객이 나 뭐 예를 들어서 썬팅 뭐 좀 비싼 거 좀 해줘라. 그러면 해줄게요. 그래놓고서 제일 싸구려 갖다 발라버려요, 그냥. 그래놓고서 본인이 보증서를 한글 파일로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고객 속여먹고. 야, 너 그러다 걸리면 이게 뭔 개망신이냐? 옆에서 팀장이고 뭐고 다 말리니까 똘비 하는 말. 일 그만두면 되지 뭐.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내가 저 차 사는 그지들한테 내가 비유 다 맞춰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놈이었대요, 똘비가. 그러다 보다 못한 팀장이 한마디를 했던 거예요, 똘비한테. 야, 너 그따구로 일할 거면 그냥 그만둬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목숨 걸고 차 파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진짜 띠껍게 쳐다보면서 알아서들 팔으라고요. 없는 게 자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똘비가 맞받아치면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격해졌었대요. 예. 그러면서 이 팀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눈치를 좀 채고 있었대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나서 팀장이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쪽 방면으로. 네. 사람을 해하는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었고 좀 다치게 한다던가 겁을 주는 거에, 혼내주는 거에 좀 일가견이 있는, 인맥이 있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똘비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눈치를 좀 까고 있었다 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팀장이 결국은 똘비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는구나. 네. 똘비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유 없이 똘비만 테러를 당한 사람이 됐는데 아니구나. 결국은 이런 일을 만든 그런 원인을 똘비가 제공은 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야,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원인을 제공하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에이, 야, 근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어딨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동생한테. 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 형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 닥치면 제일 먼저 돈 주고 사람 시킬 거라고. 그러고 제가,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동생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인상이나 이런 느껴지는 게 조금 좀 약간은 불량스러운 놈인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쪽으로도 얘가 좀 아는 게 많더라고요. 네. 형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된 말로 선비라고 불죠. 선비. 네. 선비지라는 사람들이 제일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다든가 아니면 본인 생각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못 참고 거기까지 간다고. 형 같은 사람들한테 다 돈 버는 거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짜증은 났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치고. 야, 그래도 똘비 걔는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있는 놈들은 생각이 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형 잘 생각해봐. 어려서부터 똘비는 보고 자란 게 다들 풍요롭고 호화스러운 사람들만 보고 자랐지 않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고등학교, 중학교도 되게 좋은 데를 다녔을 거고 대학교도 좋은 곳에 진학해가지고 친구도 별로 없었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다 있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인턴이나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경멸심을 가지게 됐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이 생활이 힘들어질수록 억척스러워지잖아요. 사람이란 맞죠. 동물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멸을 느낀 거예요. 왜? 아니 100만 원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똘비가 100만 원 때문에 돈을 뭐 더 주네 마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경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결국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똘비가 조작구가 날 뻔했고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짧을 수밖에 없었는데 들은 내용 자체가 이제 그거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 또 이런 빌미를 제공을 하고 또 선비질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제일 많이 시킨다고 하니까 근데 딱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이 말은 괜히 그쵸. 나온 것도 저도 그래요. 아니고. 예. 네, 저도 그래요. 그런 거니까 사실상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네. 그 일을 겪어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한 상처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마디는 네. 그 팀장은 연락이 안 된대요. 어? 그 팀장은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왜 그런지는 아시겠지요? 어허. 그 가능성이 100%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예. 일단은 우리 귀중님들이 또 알아서 이 부분은 그냥 알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오늘 두 가지 시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뭔가 댓글이 불타오를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나? 왜냐면 팽팽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누구는 그랬으면 안 된다.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된다. 라는 파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지. 라는 사람. 이렇게 저는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숨긴대잖아요. 힘들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다니고. 네네. 그런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또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힘들어요, 진짜. 돌배님.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고 할 수도 저는 있기 찐으로 때문에. 힘들어요. 네, 이게 참 어다르고 한 거죠,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동물꼬마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의견이 많을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